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벨라입니다. 남편이고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7세가 될 때까지 사랑을 찾는데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트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후 여자대학에 다녔습니다. 졸업 후 저는 대기업의 접수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모두 여성이었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테니까요. 제 소셜서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그들에게 파티를 요청했지만 저는 그런 파티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들과 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는지 이해하기 쉬웠어요. 사람들은 종종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얘기했고 몇 번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요. 저녁 식사에 좋은 남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당신은 예쁘지만 그 이후에는 별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벨라에게 나와 데이트하자고 부탁해도 될까요? 이것이 우리 고객 중 한 위해 일했고 항상 체크인을 했던 렉스의 것입니다. 내 책상에서는 연락처만 알려준다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사귄 줄 알았는데 사실이 아니더라. 그 사람이 나처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려 하면 그냥 웃기만 했어. 정말 항상 그럴 줄 알았어. 독신이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했을 때 내 대답이었던 친구들이 방심하면서 우리 관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머리가 떨어질 것처럼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카이가 저녁 먹고 싶다는 질문은 지금까지 무료였지만 렉스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고 사랑만 느꼈고 너무 행복해서 그와 몇 번 데이트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순간 나는 여전히 긴장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눈물이 날 정도로 너와 내가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모든 게 크리스마스 이래 너무 행복했다. 몇 년 전 그 순간 나는 매우 행복했고 내 인생에서 항상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의 갑옷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 제 2년이 지났고 나는 29살입니다. 렉스 이제 깨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남편에게 말하고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저뿐입니다. 남편 H씨의 사업은 6개월 전 폐업했고 직업도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야가 좋지 않고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2,000만 지불하는 일자리 제의를 받기도 해서 새 직장에 전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사라질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너무 얕지 않습니다. 내 월급은 항상 꽤. 우리는 화려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합니다. 30세 이상 역에서 도보 30분 거리의 건물도 안전하지 않지만 계속 함께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 때문에 속상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그는 몇 가지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그가 잘 맞고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침착하게 기다렸지만 내 희망은 가지 않았고 그는 때때로 손을 들어 나에게 분노를 표출해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은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참았는데 며칠 후 마침내 새 직장을 얻었고 그 사람은 사업을 그만뒀다. 그는 이전에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이 그를 고용할 준비가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얻었을 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타격백이 더 이상 폭력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단계인 것 같았어요. 이제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팀장까지 오게 됐어요. 1년이 지났고 이제 막 30살이 됐어요. 신났어요. 곧 아이를 갖게 될 텐데 내가 결혼한 사랑하는 남자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고 토스트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이제 왜 팬케이크를 만들었는지, 과일을 대접할 거라면 씨도 빼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남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못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렉스 이제 어른이 되었군요. 나는 물러서서 스스로 구덩이를 꺼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손으로 벽을 쳤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논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최근에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정신적 학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많이 싸웠고 그가 나에게 그것을 꺼내자 나는 그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 그가 팀 리더가 된 직후 그의 새 직장의 스트레스가 비난을 받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그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었다. 이제 모두가 그가 곧 부서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추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쉽지 않은 나를 때리기. 타겟사실 나는 30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30대가 되자 접수원 일을 그만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늘 계획했었다. 남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30살에 그만뒀어요. 요즘 여자도 일해야 하는데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월급은 우리 둘 다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너를 챙겨준 그 사람은 신음하면서 먹다가 가방을 들고 일하러 간다. 나는 그 사람이 직업이 없을 때 옆에 있었는데 왜 지금 비난을 받는가?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문 앞에 모르는 신발이 있었어요. 거실에 시어머니가 계셔서 당황했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우리 엄마가 바로 렉스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오늘부터 이사 갈 때 얘기해줘요. 이사해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시간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사하자고 제안했고 돌아가신 뒤 외로웠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주부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니까 어서 가라고 하더군요.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도 일을 하다가 저녁을 만들려고 부엌에 갔는데 렉사의 시어머니가 오셔서 렉스가 햄버거를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음식은 거의 다 준비됐는데 이건 쓰레기네요. 요리가 거의 다. 때 버릴 때 저는 그랬어요. 안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듣고만 있더니 묻지도 않고 냉장고 뒤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일주일치 식단표를 작성하고 머리에 밀가루를 뿌렸더니 기침이 난다고 하자마자 쇼핑하러 갔다가 엄마가 음식 만드는 걸 계속 지켜보더니 밥 먹을 때 청소하라고. 남편이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 식사를 보고 신이 났어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음식이에요. 샐러드보다 튀긴 음식이 더 좋아요. 저를 지나가며 행복하게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러 앉았더니 가슴이 뭉클한 것 같았고 그 순간 검정 잉크가 떨어져서 시어머니가 매일 계속 괴롭히고 남편도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남편은 친해지고 싶어도 이 집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30대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이 학대하는 남자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지푸라기가 부러진 아내의 엄마가 그녀를 데려가라고 했다.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같이 있기 싫으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데리러 갔더니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다른 방에서 그녀는 당신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좋지 않다고 알고 보니 우리 시어머니는 법은 내가 더 심해졌을 때 내가 그녀를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이상 병원에 왔고 매번 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타격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녀가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비난했습니다. 전체 이야기 당신은 그 기간 동안 아이들과 노인들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심리적 도움이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여기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저예요. 남편이 저를 학대하고 시어머니가 고의로 저를 불태웠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회복지사가 시어머니한테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퇴원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혼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내가 못되게 굴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너 날 버리고 간다. 어찌 감히 엄마를 떠나니 시어머니가 가짜 눈물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또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지겨워서 둘 다 눈치채지 못한 채 집을 나갔다. 나 대신 회사 호텔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갑과 휴대폰이 있었고 충전기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잠시 피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지만 걸어가면서요. 어느 날 집에서 우리 아파트 길 사는 50대 여성을 봤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당신을 본 적이 없으며 그 사람도 당신 엄마가 당신과 당신 남편이 2019년에 휴가를 간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쯤 지나서 웃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아닌지 고민하다가 바로 이사업체에 전화해서 빨리 이사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조금 더 비쌌어요. 그런데 물건이 별로 없어서 이사업체에서 단 3일 만에 부모님 집까지 모두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제가 집 관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내려놓고 이사하고 나면 용서 안 할 거야. 며칠 뒤에 집이 비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 남편이 전화해 어디 있어 벨라 아무도 없어. 당신 방에서 남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을 때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그에게 당신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서명하기 전에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람과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끊고 생활이 편해져서 아침을 요바로 만든 뒤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엄마와 점심을 먹고 또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느꼈지만 오랜만에 느껴본 위로와 행복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을 때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기다리던 부모님 집에 있는 것을 남편이 알고 반가워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 사람이 내 팔을 붙잡고 전화해 벨라 너 없이 집에 가자 집이 엉망이야. 고등학생 소년의 도움을 받는 동안 그 사람이 더 꽉 붙잡자 도와달라고 소리쳤어. 운동복을 입고 와서 경찰에 전화했어요. 근처에 있는 사업가도 도와줬어요. 경찰이 있어서 남편은 조용히 떠났지만 역시 화난 시어머니가 부모님 집에 들이닥쳤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놀리나요? 오너와 내 가족은 정말 안타깝다. 마침내 나는 아버지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가 집 밖에서 협박하고 심지어 명예훼손 소송까지 얘기해서 아버지가 패소할 거라고 말했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난 말렸어. 알았어. 해결할 준비가 됐어.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가 왔을 때 그는 곧바로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증거가 있어요. 학대로 고소해서 돈을 받을 거예요. 남편이 직장 동료와 호텔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겁이 났어요. 실제로 바람핀 증거를 찾기 위해 형사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 건강하다는 메모를 받았을 때 증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정신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부모님이 욕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돈을 훔치고 계세요. 사람들을 떠난 뒤 집이 상태가 안 좋고 냄새까지 난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시내에 없고 쓰레기 줍기와 같은 간단한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부동산 관리팀에서는 지금 시끄러운 싸움에 대해 매일 보고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얼마나 돕는지 이해하고 제가 돌아오길 바라는지 모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내의 엄마가 내 현관문을 부수려고 했을 때 내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고 말한 후 내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내 이웃이 나에게 전화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한 후 내가 경찰에 신고한 후 두 사람 모두 체포되었다. 관리업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다 결국 드라마가 너무 나빠져서 아파트 건물 정리했습니다.
결국 경영진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정에 섰습니다. 민원을 무시하고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금전소송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에서 떠나고 피해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손해배상 그들은 임대할 수 없는 사람 목록에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서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빚을 져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실수로 인해 많은 돈이 들고 직장을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을 수 없어 멀리 이사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곳을 찾으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는 노숙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대화를 시도한 상점 직원을 때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언제 없어.